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1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지방 민생 토론회를 경북 경산에서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북러 간 조약 전문에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역대 6월 최고 기온값이 경신되는 등 내일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전북에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소비 흐름을 주도하는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북 자치단체들이 홍보 웹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화K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제재 공장에서 일하는 19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어쩌다 죽음에 이르렀는지 유족 측과 회사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제지 공장에서 혼자 설비를 살피던 19살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현장 실습을 거쳐 채용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죽음에 의문이 많다며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제 겨우 19살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확인하던 설비는 6일가량 멈춰 있었는데 안에 남은 종이 원료가 썩으면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다녔던 직장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빈번하게 황화수소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황화수소를 순간적으로 맡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또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홀로 1시간 가까이 방치됐고 방독면을 비롯한 개인 보호장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과도한 노동이 있었을 거라며 고용부에 특별 근로감독과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숨진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로 의혹에 대해서도 숨지기 전 열흘 동안 하루 8시간만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인 1조가 필수가 아닌 작업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10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밝힐 부검 결과는 몇 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인 인권누리는 병원의 한 상급자가 직원에게 기피 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부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질책하기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지시 등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이 전주시에 지급할 2,300억 원대 공공기여금 사출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에 운영할 대규모 수익시설의 땅 가치가 지상보다 저평가돼 공공기여금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은 지하 20만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과 관광, 휴게 기능 등을 하는 수익시설을 짓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수익시설이 지하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전주시는 이 개발 사업을 위해 공장 부지를 상업 부지 등으로 변경하고 오른 땅값을 공공기여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3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산출 과정을 따져보니 지하 수익시설의 땅 가치가 지상의 30% 수준으로 저평가됐습니다. 지하에 들어설 수익시설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지하 건축물은 건축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 땅값이 낮게 책정되면 덩달아 공공기여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사한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광역시 옛 전방 1심 방직에 공공기여금 5,8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전주시의 징수의지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공공성도 오히려 좀 축소됐다고 하는 측면들, 시민들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좀 공유하고 나누는 배분에 관한 문제도 역시 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사전 협상은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기여금을 확정하기 전까지 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전주시, 적정성 논란 소지를 해소하려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완주 전주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가 오늘 전주시에 통합건의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고 전주와 완주, 익산, 새만금 등으로 이어지는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에 찬성한 전주 시민은 모두 18,132명으로 서명부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전주시는 이를 참고 삼아 전북도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도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는 갑질 의혹과 특혜 시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부 교직원 아들을 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네가 했냐 진짜 야 이런 가짜 방송지 내가 지금 교직원 신고 떠나면 너 죽어 진짜. 지난달 행정실장의 욕설, 갑질 논란과 함께 업체 특혜 시비까지 제기된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달 초 이 사립고가 발표한 행정실 직원 합격자 공고. 면접을 본 수험생 3명 가운데 합격자는 바로 행정실장의 아들 A씨였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격증 등을 근거로 한 객관적 평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1차 서류 전형. A씨는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주관적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고 결국 최종 면접을 거쳐 채용된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A씨가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차례 만난 한 간부 교직원이 면접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했으면 행정실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으면 제가 그것을 안내를 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끝나고 나서는 그럼 왜 만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이 안 나죠. 그때가 지금 언제고. 전인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폭언 논란에 부당체육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 의혹 등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학교 측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 행정실장의 지시를 부당하게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숙사와 매점 입점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중 이와 관련한 학부모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자문위원회 중복 논란과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KBS의 집중보도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자기 사람 채우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중복 논란에도 출범을 강행한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해 자기 사람들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정책 공보 담당관으로 영입하고 관행상 장학관이 맡아온 대변인 자리를 외부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추진하고 있다며 무리한 자리 만들기와 외부 인사 영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과 미화, 시설 담당 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폭염 속에 학교급식 조리실은 열기가 더해 심한 경우 탈진과 호흡곤란 등을 겪는다며 적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냉방기 점검과 열기를 사용하는 메뉴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건물 밖에서 일하는 학교미화 노동자와 시설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업무량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진행 중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의사협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등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는 다음 주에도 휴진을 계속할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제 의협 집단 휴진 당시 참여율이 높았던 시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현재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시도의사회,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무기한 휴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앞서 이면택 의협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을 두고 전공의와 시도의사회에서 반발이 나온 만큼 의료계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 중인 서울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에도 휴진을 계속할지 결정하기 위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 휴진 움직임에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8일 의협주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틀째 의협 사무실 등에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복지부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이 절반 이상이 휴진했던 전북 무주, 충북 영동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여야에 통보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조건을 재차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원구성 협상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여당 제안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제2후보권 1년 불행사, 국회 운영 적극 협조, 입법권 침해에 함께 맞설 것 등 3가지 조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안이 오만한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상임위 운영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후 의원총회에선 간호법과 탄소중립산업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 질문에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재선인 문승호 의원이 황영석, 박용근 의원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1 부의장 후보는 이명현 의원이 추대됐고 2 부의장 후보로 김희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윤수봉,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는 최형열, 문화안전소방위원장 후보는 박정규, 농업복지환경위원장 후보는 임승식, 경제산업건설위원장 후보는 김대중, 교육위원장 후보는 진형석 의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도의원 4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을 차지하고 있어 본 선거는 요식 행위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경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엔 악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등 관광산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동부가 첨단 제조 혁신 허브라는 주제로 경북 경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지방 민생 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석 달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소 운송을 위해선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인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구미에는 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경북의 제조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동해안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홈 이곳에 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와 전북도 행정심판위는 화상 구술 심리를 활용해 도민이 행정심판에 출석해야 할 때 편의를 늘리고 악성 청구인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행정심판의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전북 4개 시군의 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전주는 탄소 융복합, 김제는 특장차 중심 모빌리티,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와 취득 재산세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을 위해 45개 기업과 투자 협약한 가운데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K 시간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홍보 담당 공무원이 기발한 웹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과 자치단체 홍보에 새 장을 열면서 전북의 각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 등의 소비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MZ세대 마음을 훔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질 무렵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앞바다. 와, 노을 예술이다 진짜. 부안을 찾은 두 남성은 어느새 노을진 바다 풍경에 푹 빠져듭니다. 이건 부안 주민들이 직접 마을 겹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구운 누룽지. 특산물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맛집 홍보에도 열을 올립니다. 가자, 부안으로. 부안의 매력에 빠진 외지 청년들이 다시 부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부안이 지역 영상 제작팀과 함께 지역의 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드라마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만든 첫 이야기였지만 누리꾼의 관심을 끌면서 홍보 웹드라마는 벌써 3편이 제작됐습니다. 끼 있는 주민들까지 배우로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반 홍보 영상이 막 1, 200개, 2, 300개 그 조회수가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는 뭐 한 3, 4천은 다 넘고 그다음에 OTT로도 나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웹드라마의 성공은 웹툰 제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 출신의 조선시대 여류 시인
매창을 캐릭터로 한 이 웹툰은 현재 유명 플랫폼에 인기리에 연재 중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법이 좀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또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그 웹툰으로 자연스럽게 부안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남원시도 홍보 웹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춘향전, 향단이를 소재로 한 이 웹툰도 남원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돼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7만 명가량이 구독했는데 웹툰이 관광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에 또 남원을 알리고 또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유도하는 등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웹툰부터 웹예능, 웹드라마까지 MZ세대에 다가서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홍보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6월인데 벌써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에 폭염과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한 기후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굽니다. 시민들은 벌써 찾아온 폭염이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더우면 이제 7월, 8월은 또 얼마나 또 더울지 걱정되고 그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2000년부터 20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난 날은 한 해 평균 13.7일. 이후 2040년까지 20년 동안에는 연간 폭염 일수가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은 현재 4.6일보다 4배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최저 기온이 0도 미만인 서리 일수는 현재 110일에 비해 많게는 18.5일까지 감소합니다. 여름날과 식물 성장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오는 날과 연간 총 강수량도 늘어납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폭염, 열대야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까지 연평균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연평균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에 따라 극한 기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바라는 자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치단체 지원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주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진열된 간이 전시장.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바라는 자활 참여자 손끝에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익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된다면. 전북 17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등이 한데 모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지역 자활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자활 참여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 자활센터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자활 사업단 가운데 사업성을 인정받아 자활 기업으로 독립했지만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활 기업 또 자활 사업단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더 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고 함께 좀 풀어갈 수 있는. 고물가 등 나날이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활기업 조사 연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장기적인 지원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유사시 군사 개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북러 정상이 어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4조에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조약 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유사시 상호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는 군사적 원조라고 보다 구체화한 건데 이는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양국은 무역 경제와 투자, 과학기술 분야 협력, 특히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부문 교류와 공동 연구도 강조했는데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성대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라 21시간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큰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이른바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이 김 의원을 고소한 데 이어 오늘은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이화학당을 맞고소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022년 역사학자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지난 총선에서 이 발언이 큰 논란이 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준혁 의원은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한란 전 총장의 유족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오늘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 의원 측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내던 시각 이화여대 동문 모임도 같은 곳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1,400명의 서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편 이화여대는 김 의원이 맞고소를 진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김 의원이 졸업생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른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습니다. 불발 혐의까지 추가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먼저 김 씨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2022년 3월 대선 4흘을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대가로 신 씨에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을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줬다고 보고했습니다. 신 씨에겐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 씨가 지난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같은 책을 건넸는데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전해지자 양도금지 계약을 어겼다고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전주지검이 이기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과 이 교수 캠프에서 측근으로 활동한 전북대 교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1심 재판을 앞두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교수가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고교 선배인 서 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재판 증거 등을 받아 이 교수에게 구체적 진술을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는 등 위증을 방조한 혐의로 이 교수의 전 변호인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우화동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쯤에는 완주군 구이면에 화물차가 난간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졌고 어젯밤 11시 반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는 음주교통사고로 4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톱밥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나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밤부터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오늘 낮 3시 반쯤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톱밥 등 목재 800톤이 타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 세계 식물 병해충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병해충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온 각 대륙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주요 식물 병해충 현황과 방제 기술, 관리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물 병해충 발생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부안과 인접 지역에 대한 지질 단층 조사 시기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원래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표와 해저, 단층을 동시에 살피고 분석해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전북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월 약속한 금액보다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도기업입니다. 전주 기전대학에 이어 우석대학교도 야구부를 신설합니다. 우석대는 총장 직속으로 스포츠단을 창설하고 야구부와 농구부, 핸드볼, 세팍타크로 4개 종목의 운동부를 신설했습니다. 초대 야구부 감독으로는 한화 등에서 활약한 김용선 전 충북 청주 세광고 감독을 임명하고 야구부와 농구부, 핸드볼은 진천 캠퍼스에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전주와 진천 캠퍼스에 모두 13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4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수신 동향을 보면
대출은 늘고 예금은 줄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북 지역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69조 9,730억 원으로 전달보다 1,965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의 대출은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전북 중서부 7개 시군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1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오후 한때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토요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큰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옅은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2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과 남원이 19도에서 시작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거센 풍랑이 일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들이 있겠고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